사람, 위장 좋은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저도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사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와서 제가 학생들한테 권하기는 도시락을 좀 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루에 한 끼라도 집에서 어머니 보고 싸달라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그건 너무 민폐니까 자기 도시락 자기가 좀 싸서 그냥 집에서 먹는 반찬 그대로 집어넣고 한 끼라도 집밥을 좀 억지로라도 먹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건강에 너무 도움이 돼요. 위장약 안 먹어도 되는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체력 안배를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아까 저 친구가 제가 잘 아는 학생인데요. 몸이 너무 힘들 때는 반드시 쉬셔야 돼요. 안 쉰 상태로 계속 거의 시체처럼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서 수업 듣고 있는 학생이 결국은 더 늦게 합격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3년 걸렸던 것도 체력 안배에서 실수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양보다도. 그러니까 우선은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생소한 과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산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경제를 저는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 국가직도 그렇고 서울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 빠르게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왜 어떤 개념으로 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주 어려운 계산식은 그렇게 풀지 않으셔도 돼요. 그 계산식이라고 하는 거 아마 국회식 정도나 그런 계산식이 아마 풀었을 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간단한 계산식. 근데 간단한 계산식조차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게 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이 생각이 안 나서 되게 간단한 계산식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어렵게 느껴지니까 우선은 처음엔 내가 개념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정병렬 선생님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수업을 듣고 나서 본인이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본인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게 되게 효과가 큰데요. 되게 조급하다 보니까 강의만 듣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 상태에서 다시 강의를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보면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학은 우선 강의를 한번 듣고 전반적인 걸 자기가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강의를 듣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병렬 선생님 수업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근데 저는 다른 선생님 수업은 듣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히려 그 방법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강의를 듣고 내가 바로 한꺼번에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과목은 절대 아니고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경제에 대한 개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스터디요? 저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게 아마 영어하고 그다음에 국어 스터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왜 저희가 기상 스터디 같은 거 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모여서 뭐 영어 단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하고 국어 같은 경우 스터디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더구나 실용 언어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쉽게 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스터디를 하시면서 그 스터디 원들에 의해서 너무 여러분의 감정이 좌우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같이 함으로 인해서 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실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중심을 잡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그 감정이 뭐 흡수가 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좀 경계를 하시고요. 항상 거기서 좀 얻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최대한 얻으시고, 그런 좀 안 좋은 방안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스터디가 된다라고 하시면 그런 스터디는 다른 스터디로 좀 교체를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쯤에 이재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시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조금 8시간, 9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가
실질적인 시간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내가 8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시간대로 한번 시간을 맞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막판에 가면은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내가 무조건 10시간 공부를 고수하겠다, 8시간 공부를 고수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본인의 체력을 생각하시고 거기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마 막판에 가시면은 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생각하시기는 뭐 8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딱 정해진 시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요, 완전 처음이신지 아니면 1년 이상 되신 분인지가 계획 스케줄표가 조금 달라져요. 처음이신 분 같으면 일단 공통 과목에서 영어부터 먼저 들으시고 뭐 국어, 그다음 국사 이런 식으로 가세요. 국어 기준으로. 한꺼번에 3개를 절대 듣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이 2배씩 늘어나 버려요. 걸리는 시간이. 영어에 집중하셔가지고. 그래서 올해 처음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설명회 오셨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영어, 국어, 최소한 11월은 너무 바쁘네요. 12월까지 영어, 국어, 국사를 공부를 좀 해보시고 또는 영어, 국어만 해보시고 그 점수 나오는 거 봐가면서 가능성을 봐가면서 내년 시험에 직렬을 선택하세요. 9급일지 7급일지 그다음에 뭐 세무직을 할지 일반 행정직을 할지. 아시다시피 일반 행정직은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요. 점점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영어 국어를 해보고 나서 직렬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어 국어 하면서 내가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서 좀 알게 되거든요.